있습니다. 자, 79페이지 여러분 08번 테마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요약집 79페이지 양도의 개념 및 유형이에요. 별표 3개 큼지막하게 하셨죠? 너무 조그맣게 별 하시고 그러지 말고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닌데. 자, 여러분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가 뭐냐 아셔야 되는데, 먼저 박스 안에 보시니까 양도소득세 양도는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양도세 양도가 뭐냐고 누가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동그라미 1번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이전, 사실상 이전만 하면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럼 X입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이전만 하면 양도로 보고요.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이전하는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항상 뭘 들어드렸어요? 양도담보요. 자,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여전히 사용 수익하고요, 변직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이거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 재봉틀 판례로 제가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공부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재봉틀 굴려서 한 집안에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재봉틀 담보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어머니가 여전히 재봉틀을 사용 수익해요. 자, 굴려서 자기가 수익이 발생하면 자기가 갖고, 근데 변직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이 재봉틀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만 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죠.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니까. 그래서 결론만 일단 알아두고 이따가 또 설명 자세히 드립니다.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상이전, 작년 시험 지문에 나왔지만 한 줄 나왔지만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양도세는 사실상 유상이전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에는 해당될지언정 양도소득세,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상이전, 양도 X, 상속이나 증여 O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한 다음에 줄줄이 제목을 깨고 있다가 골라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죠.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요. 먼저 매도요. 매매 중에서 이전하는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요.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매도는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교환도 금전 이해 재산권 서로 맞바꿀 때, 갑 소유의 A 건물, 을 소유의 B 토지 서로 맞바꾸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하는데 상대방 부동산을 받고 내 거 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사실상 유상이전이고, 거래 양당사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게 교환의 특징이고요. 양가로 3번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하죠. 출자자가 있고 새로 설립된 회사가 있습니다. 출자자가 부동산 현물로 출자합니다. 소유권 이전하고 설립회사로부터 뭘 받아요? 주식, 출자, 지분을 받고 이전하니까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옛날 시험에 나왔던 판례 내용인데요. 갑은 토지를 출자하고 을은 자금을 출자해서 공동으로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갑의 토지 출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법인의 꼭 현물 출자만 양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조합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조합의 현물 출자하는 것은, 조합의 현물 출자하는 것은, 조합의 현물 출자는 자기 지분만큼에 대해서는, 자기 원래 지분만큼에 대해서는 이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근데 자기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합의 현물 출자도 자기 지분만큼에 대해서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기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출자는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추가해서 좀 깊은 내용이지만, 자, 법인의 현물 출자 양도에 해당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조합의 현물 출자도 자기 지분만큼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기 지분 초과한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적어서 알아놓으시고요. 거기다 적어서 알아두시고. 자, 뭐 이렇게 적는데 오래 걸려요. 조합의 현물 출자, 자기 지분 양도 X고 자기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자기 회사의 현물 출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1인 회사예요. 1인 회사에서 자기 회사에 자기가 출자해요. 1인 회사예요. 요 자기 회사라는 것은 오해 없으셔야 되는데 1인 회사를 말해요. 1인 회사. 자기 회사라는 것은 1인 회사를 말합니다.
1인 회사에 1인 회사의 경우인데 1인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 자기가 1인 회사의 경우에 자기가 자기 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이것은 대가한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거기에 자기 회사라는 것은 1인 회사를 말한다는 거. 자, 가로해놓고 거기 자기 회사에다가 아래에다가 자기 회사 아래에다가 가로해놓고 1인 회사의 경우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인 회사의 경우 자기 회사에 현물 출자는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을 봅니다. 여러분들 대물변제예요. 대물변제는 여러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대물변제는 다시 한 번 더 요거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구조냐 그러면 자, 대물변제는 가름하여 변제하느냐 가름하여 변제하느냐 또 아니면 이게 가름하여 변제하느냐 관하여 변제하느냐 민법 배우는데 우린 가름하여 변제하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금전 2억 원을 대여했었는데 대여해줬는데 돈을 빌려줬죠.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자고 을은 채무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변제가 돼가지고 을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2억 상당의 만약에 부동산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부동산이 있으면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합니다. 자, 그러면 변제 가름해서 소유권 이전한다. 그러면 이때 이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할 때 요때 요 이전은요. 자, 사실상 이전됐어요. 을이 대가를 받아야 장도에 당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부동산을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함으로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뭐하게 됐어요? 면하게 되잖아요.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똑같은 구조를 가진 것이 거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을 이전했다. 그럼 변제 가름해서 그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당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을 이전해요. 그러면 이혼할 때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어떤 여자가 헤어지면서 전 남편한테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서 위자료를 주면 자, 어떤 대가를 받습니까?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구조죠. 자, 그러니까 양도에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했어요. 이혼할 때는 양도숙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세금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단 제3분할 청권 행사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고 정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자,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혼하면서 제3분할 청권 행사에 원래 내 몫을 내가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혼의 위자료로 이것 먹고 떨어져 그렇게 준다 할지라도 취득 원인을 뭐로 해야 돼? 제3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해야지만 세금을 안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민법 750조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 이전하면 역시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당하고요. 조세 물납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 이전했다. 조세 물납이요. 자,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자, 물납하죠. 부동산으로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러면 사실상 이전됐고 대가를 받아야 양도에 당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조세 채무를 물납함으로 조세 채무를 면하게 되죠.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역시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당합니다. 박스 안에 보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을 대물변제, 이혼의 위자료로 이전했다. 그러면 대물변제는 양도에 당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으니까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자, 대물변제 이런 것들 유형으로서 양도에 당하는 것.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고요. 수용 봅니다. 수용,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토지 소유자가 수용권자한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전됐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용권자로부터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잖아요.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고 이전하니까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양도에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예전에 제가 또 기본 강의할 때 어떤 키가 하여튼 1m 90 정도 되고 등발이 하여튼 막 제 2배 되는 어떤 수강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저한테 막 저한테 그냥 딱 오더니 저 좀 잠깐 보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따라가 바깥에 나갔다가
에? 그 수강생이 저한테 막 흥분해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충청북도 진천 어딘가 부모님한테 농지 증여받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도로 관함에서 보상금 받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뭐 세금 내라고 안내문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하면서 지들이 멋대로 내 땅에다가 길을 내더니 말이야 세금 내라고 하고 이럴 수 있냐고 막 흥분한 수강생이 얘기 드렸잖아요. 에? 그래서 나한테 구사리만 먹고서 자 수용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자 양도해당 한다고 그랬습니다. 강제로 매매로줘도 부담부 증여예요. 여러분들이 지겹다고 할 때까지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 지난번에도 계속 설명드렸는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부담부 증여요. 취득세와 묶어서 같이 또 부담부 증여를 또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부담부 증여. 이 사례가 부담부 증여를 딱 보면 그냥 단어를 보는 순간 아니면 그 부담부 증여라는 예를 보는 순간 그 지문을 보는 순간 이 예가 떠올라야 되는데 부담부 증여. 부담 있는 증여라는 거죠. 아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보세요. 부담부 증여. 갑이라는 사람이 자 있고 을이는데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하는데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하는데 여기에 갑이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이런 부담이 있는 증여를 했을 때 수증자가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증여자가 수증자한테 야 내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하는데 받을래? 어휴 그래. 근데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미쳤냐 그런 사람이 없이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러죠.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 이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 3억 원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증여자 수증자 내들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증여자가 공짜로 이전했는데 무슨 대가를 받았냐. 자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인수해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뭐 하게 됐어요?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요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양도세 자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억 원의 양도세 내는 건 아니고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계산 방식이 있는데 3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요. 여기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고 자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3억 원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얘기해 드렸잖아요. 요 부담부 증여 요 사례에서 요 사례 이렇게 해놓고 다음 중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1번 5억, 2번 3억, 3번 2억, 4번 1억, 5번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수강생들이 계산 문제인 줄 알고 안 풀고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 사례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요? 3억 원. 요 3억 원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요거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취득세는 자, 을 입장에서 보세요. 을 입장에서 보면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하기 때문에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돼요. 다만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요거는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유상취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근데 수증자 입장에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수증자는 저 채무인수액 3억 원 뺀 나머지요. 5억에서 채무인수액 갚아야 하는 돈 뺀 나머지 부분이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요 사례에서는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에 대해서 수증자는 뭐가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공짜로 받았으니까. 근데 취득세 입장에서 또 보게 되면 자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여기 안 보는 분도 계시네. 5억에서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은 뭐다?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가요? 무상으로 증여받아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는 거 이 얘기였습니다. 근데 다만 요거는 배우자 직계존미소 간의 부담부 증여가 아닐 때 결론이고 만약에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미소가인다. 이게 틀려진다고 그랬죠?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부 증여했더니 알았어요 여보 3억은 내가 알아서 갚을게. 결국 남편도 갖다 갚겠지. 아버지가 미성년자나 대학생인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하니까 어떤 수강생분이 또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합격생 한 명 중에
합격생 한 명 중에 경찰 공무원이 한 명이 있는데 직장 다니는데 나중에 정년 퇴임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그 뭐 쉴 때 틈틈이 이제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합격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합격하다 보니까 있죠. 주변에서 그 직원들 있잖아요. 뭐 많이 아는 줄 알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거 있으면 저기한테 다 물어본대요. 뭐 집 사고 팔고 그럴 때 이런 걸 사야 돼 말아야 돼 막 물어보고 막 그 뭐 중개 수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금 관련한 것도 막 물어본대요. 그런데 참 여러분이 알지만 합격했다고 그게 시험용 공부했다고 그래서 그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중개 관련한 거 뭐 또 실무적인 거 디테일한 거 물어보면 또 우리 이제 카페 운영자인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실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알려주고 또 세금 관련한 거 있으면 또 나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카톡 같은 거 보내가지고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직원이 또 물어봤는데 고등학생인 자녀한테 부담 보증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고등학생인 자녀한테 자 대출 끼고 이렇게 하면 뭐 세금 줄일 수 있다면서요 이렇게 했다는데 부담 보증을 하려고 한대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인 애한테 이렇게 부담 보증하면 얘가 알았어요 아버지 내가 틈틈이 공부하는 틈틈이 알바 뛰어가지고요 2억 원 갚을게요. 걔가 어떤 수로 갚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당연히 미성년자나 대학생인 자녀나 군대 가 있는 애들한테 부담 보증하면 요거 수중자한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부담 보증이면 얘기가 틀려진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이런 부담 보증을 한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자 부담보 증여를 하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어떻게 틀려지느냐?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 있잖아요. 수증자가 인수하는 저 채무인수액 상당액의 3억 부분은 채무인수액 상당액 저 3억 부분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추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본다가 아니에요. 하여튼 양도소득세에서는 추정한답니다. 무조건. 나왔다 그러면 양도세에서는 추정이고 취득세에서는 뭐만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고. 자 그럴 때 수증자 인수되지 않은 것 추정합니다. 인수가 돼야지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3억 원만큼 채무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 건데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결국은 5억 저 사례 같으면 5억 전체를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5억 전체가 증여에 해당하고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데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 있으면 깨질 수 있죠.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도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 자녀한테 주로 집 사줄 때 신혼부부 자녀 정도 돼야지 요거 채무를 인수할 만한 능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유 직장도 없는 녀석이 물론 이제 부모가 엄청 부자면 다르겠지만 직장도 없는 녀석이 결혼한다고 설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혼부부 자녀한테 저희 큰 누나가 조카애한테 집 사줄 때 그냥 집 사주면 뭐하니까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대출 끼고 아니면 전세 끼고 집을 주면은 증여하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데 맞냐 그래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부담보 증여다 그러면 설명을 했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어떤 순간에 대출 끼고 전세 끼고 집을 사주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그런 걸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5억짜리 예를 들어서 집을 사주는데 그냥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출 끼고 전세 끼고 채무가 인수사실이 국가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자체 등으로부터 입증되는 이런 경우에 대출 끼고 전세 끼고 집을 사줬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로 계산하면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좀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서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결론이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항상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X라고 했죠? 항상은 아니고 채무인수사시 입증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원칙은 증여로 추정하지만. 자,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교재를 보겠습니다. 양가로 6번 부담보 증여 요약집 봅니다.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 저 사례에서 3억 원 부분은 증여자한테는 양도에 해당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양도세가 부과돼요? 증여자한테. 자, 증여자한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수증자 아니고. 그럴 때 수증자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유상 취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고,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은 증여에 해당하는데 수증자한테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요약집 요 내용이, 자,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취득세에서는 무상 취득으로 보고요. 동그라미 3번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을 뭐한다? 추정합니다.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한다. 다만 해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도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부담부 증여, 대물변제 이런 것들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세하게. 나머지 것들은 이제 주로 제목만 쭉쭉 알아두시면 되지만 80페이지 넘어가시면 박스 안에 부담부 80페이지 보니까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이 있죠. 여기 계산 문제로 딱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이 때 볼 거고, 뭐 기출 특강 듣는 분들은 기출 특강 때 이것도 보게 되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하느냐? 양도가액은요, 양도 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 당시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을 곱해서 채무액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재산가액에다가 증여 당시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을 곱해서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시험 문제에서는 부담부 증여 사례 문제에서 취득가액을 구하라고 나왔었어요. 제가 요 해 사실은 그 해에 부담부 증여가 있잖아요. 계산 문제에 나오는 해에, 아니 진짜예요. 부담부 증여 나오는 그 해에 제가 요 동네에서 다른 건 다 시험에 나왔는데 얘만 계산 문제로 나오기 딱 좋은데 얘 계산 문제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이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해에는요, 시험장 가기 전에 꼭 봐야 되는 거. 그래서 10월 달에 제가 시험장 가기 전에 꼭 보고 가야 되는 내용. 그래가지고 중요 이제 지문 하고 주문 한 몇십 개 하고 한 40개인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몇 개, 한 3개인가 제가 꼭 보고 가라고 이렇게 한 것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 잘 보고 가라. 그래서 했는데 고해 참 특이하게도 있잖아요. 고해 이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저는 양도가액도 구하고 취득가액도 구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계산 문제로 문제를 내는데, 근데 실전에 나왔던 것은 더 쉽게 취득가격, 부담부 증여 사례 나오고 취득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거기 교재 나와 있으니까 그냥 설명만 듣습니다. 적을 필요는 없고. 우리가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재산가액, 양도 당시 재산가액에다가 증여받은 당시에 증여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 이렇게 해서 곱해서 구해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를 하면 있잖아요. 이 부담부 증여를 하면 보세요.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요 5억이요.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자한테 양도세가 부과되는 거니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요 5억이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고요.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요 5억이 증여받을 당시 재산가액이에요. 그래서 5억이. 그러니까 양도 당시 재산가액과 증여 당시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같게 돼 있어요, 이게. 요거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놓고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고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같게 돼 있어요. 이게 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은, 부담부 증여 시 양도가액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채무인수액이 되는 거예요, 항상. 채무인수액이. 자, 그러면 채무인수액이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취득가액은요, 취득 당시 재산가액, 취득할 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이 되는 거예요. 채무인수액이. 그래가지고 이 사례에서, 문제에서 그 당시에 이 부담부 증여 사례에서 그 당시 취득 당시 재산가액이 아마 그 실전 기출문제에서는 이게 8천만 원이었을 거예요. 8천만 원. 그리고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이 5억이었고 채무인수액이 1억이었어요. 채무액이 1억이었습니다. 그 사례 문제에서. 그러면 8천만 원의 5분의 1이니까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요? 예? 예? 얼마가 됩니까? 8천만 원을, 예? 예? 1,60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요런 거 1600, 요건 뭐 계산기 안 뚫어드려도 대충.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600만 원 구하는 거, 요게 이제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얼마냐, 부담보증의 사례에서 취득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양도차익을 구해봐라 그러면 이 사례에서 채무인수액은 1억이잖아요. 저 양도가액은 무조건 채무인수액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1억 원. 그럼 1억에서 이제 1600 빼가지고 얼마입니까? 8,400만 원이 양도차익 되겠죠? 취득가액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사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똑같이 안 나오겠지만 처음으로 우리 부담보증의 양도차익 계산하는 거 한번 봤는데 이런 거라는 거 한번 그 계산식을 의미를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구합니다. 양가로 7번 공유물 분할을 봅니다. 지분의 변경 없는 고물의 단순물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지분 그대로 그냥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분 그대로 그냥 나눠 갖는 거니까 누가 대가 받고 주는 게 없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봅니다.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 준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 준별로 단순히 재분할해요. 지분의 변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건데, 자,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인데, 공유 토지를 그럼 지분이 균등 표시 없으니까 균등합니다. 지분의 표시 없으면. 그런데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를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소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해. 그러면 A 토지도 가불이, B 토지도 가불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분 별로, 소유 지분별로 다시 재분할했습니다. 지분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누가 대가 받고 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의 변경 없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세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지분이 변동하는 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유상 이전이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공유지분권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러면 지분의 표시 없으면 균등한 건데, 가불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분할하였다. 그러면 자기 지분 그대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그냥 가져간 거니까 원래 자기 것을, 그러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지분이 변동하는 고물 분할, 가불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갑 60, 원래 50%씩이었을 텐데, 이걸 갖다가 갑 60을 40% 지분으로 분할했다. 그러면 갑은 종전 지분보다 10% 늘어났고 을은 줄어들었잖아요. 이렇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자, 지분 증가자, 저 사례 같으면 갑은 10%만큼 늘어난 것만큼 뭐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지분이 감소로 변동될 때, 자, 만약에 을이 갑한테, 야 친구야, 네가 10% 더 가져 공짜로, 무상으로 이전하면 받는 사람한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겠고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겠고. 그런데 자,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공유지분권 10%를 이전했다. 을이 갑한테. 그러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유상 이전이면 양도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을이 공유지분권 10%를 받고 이전한 거잖아요. 대가 받고. 그러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을이 갑한테요. 그러니까 을이 양도세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분의 변경 없는, 결론만요 알아두시면 돼요. 지분의 변동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간 거니까. 근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유상 이전, 대가 받고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이 결론만 알으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공매 경매요.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주부 수강생이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친구 여기 이 부분 강의했는데 쉬는 시간에 저 찾아와서 제 친구 얘기인데도 좀 물어봐도 될까요? 예, 괜찮아요. 제 친구 얘기인데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자, 아니 그러면 제 친구가 사업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집이 지금 막 경매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넘어갈지도 모르는데요. 그런 때도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도요? 하면서 막 물어봤던 수강생이 따랐잖아요. 실제 과세되는 건 변론이라고 그랬죠? 1억에 산 건데 7천만 원에 경락이 됐다. 그러면 마이너스 3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는 거고. 하여튼 우리는 양도소득세가 실제 과세되느냐 안 되느냐 변론으로 하고 사실상 유상 이전이 아니냐만 따지잖아요. 공매 경매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는 거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다만 요거요. 시험에 2번 나왔죠. 26, 27에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지난 3, 4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요거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데 갑이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얘 채무자고 그 다음에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고. 그런데 채권자고. 근데 이 부동산은 갑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병이라는 사람 소유입니다. 이럴 때 병을 우리가 민법에서 뭐라고 한다? 물상보증인. 자, 그럴 때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겼죠?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랬을 때 경매에 넘어간 이 자산 병 입장에서는 이게 웬 날벼락이냐 그래가지고 경매 남의 손에 절대 못 넘어가게 내가 그냥 이건 무조건 내가 그냥 다시 이거 어떻게 마련한 부동산인데 남의 손에 넘어가게 내가 이거 좀 빌려주고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용대가 좀 받으려고 했다가 이게 웬 날벼락이냐 그래서 병이요 경매에 참여해서 자기가 재취득합니다. 자, 그랬을 때는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가 재취득할 때 자기는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랑하는 그 자기도 아니고 왼수 그 자기인가? 하여튼 사랑하는 그 자기도 아니고 도자기도 아니고 채무자 자기도 아니고 채무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죠. 채무자 자기도 아니고 누구다? 물상보증인 자기라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죠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들 여러분들이 쭉 줄줄이 다 꿰고 있어야 돼요. 매매, 매도, 교환, 법내 현물출자, 대물변제, 수용, 부담보증여 이런 거. 또 공매, 경매 이런 것들. 지분이 변동하는 공일 분할 이런 것들은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줄줄이 꿰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번을 봅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전히 채무자가 세무 수익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니까. 근데 다만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채권자가 이걸 팔아가지고 자기 채권 만족 없고 나머지 채무자한테 돌려줄 때, 그죠? 이럴 때 완전히 이거는 대가받고 제3자에게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 담보 목적 28회 시험 때 다음 중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정답 지문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전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한다. 매각되는 경우는. 딱 알아두시고요. 자, 환지 처분 등 봅니다. 환지로 인해서 지번이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동그라미 2번 일단 볼게요.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건 정책적 목적으로 그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정책적 목적으로 그런데요. 여기 부담보증에 많이 적어드렸으니까 일단 지우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또 우리가 요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환지 처분.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역이 도시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벌어지는 지역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예요.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지구내 다른 토지로 환지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환지받을 때 A 다시 환지받을 때 사업 시행자에서 원토지 소유자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 줄 때 요때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우리가 그렇잖아요. 환지 받게 되면 나중에 지목도 지번도 바뀌잖아요. 요때 요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또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요 토지가 만약에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공익적 목적에 쓰려고 보류해 놓는 공공용지나 공사비용에 대체하기 위한 채비지를 말하는 건데 보류지에 충당된다 토지 소유권 이전했던 이 토지가 그러면 요때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거 여기를 보세요. 공짜로 이전하냐고요? 아니에요. 다 대가 받고 이전하는 거지. 그러면 양도에 해당하지 해야 되는데 왜 양도에 해당하지 않냐고 하냐면요. 자 여러분요 정책적 목적으로 그래요. 자, 도시개발사업 같은 거 진행하면서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절차가 늦어지고 사업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정책적 목적으로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동그라미 1번에서 박스 안에 팁박스 내용을 봅니다. 다만 환지 처분 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감소된 면적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즉 감안지 경우 양도로 본다는 것도 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체크해서. 자 보시면 하여튼 제가 요약집을 다 특별히 뭐
테마별로만 별표시끔 해드리고 일일이 그 부분에 별표시하라는 말은 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부터 키워드에 다 표시되어 있고 막 등등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다가 이거 나 헷갈리는데 잘 몰랐는데 그럴 때 알아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중요하지만 나는 당연히 이건 내가 알고 있어. 그런 거는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거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줄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금방 지금 읽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 벌어지는 지역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권리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돼서 환지를 받았는데 80제곱미터로 환지받았다. 자, 을이라는 사람은 권리 면적이 예를 들어서 40제곱미터였는데 얘 또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나중에 환지 받았는데 80제곱미터로 환지 받았다.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청산 절차를 거치는데 갑은 100제곱미터에서 80제곱미터로 줄었으니까 20제곱미터만큼을 사업 시행자에게 뭐 한 거예요? 양도한 거고 얘는 청산금을 부담해야 돼요? 수령해야 돼요? 네? 줄어든 만큼 수령해야죠? 청산금을 수령합니다. 자, 환지 권리가 얘는 줄어들었죠? 가만지. 환지 권리 줄어든 가만지. 자, 얘는 40에서 을은 80제곱미터 받았으니까 40제곱미터만큼을 얘는 새롭게 취득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부담에 대해 수령해야 돼요. 자, 우리가 청산금 부담이요. 서민들이 재개발 지역에 청산금 부담이 부담돼서 못 들어가잖아요. 이 부담돼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 환지 권리 늘어났습니다. 증환지요. 자, 그랬을 때 거꾸로 보시면서 이해하면 한 번 정도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지 권리 늘어난 증환지는 늘어난 것만큼 청산금 부담하고 부담에 대해서 뭐가 돼? 취득세가. 환지 권리 줄어든 가만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된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자, 요거. 그래서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부담하고 부담에 대해서는 수령하고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세.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양도에 당한다. 이런 것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도 양도에 당하지 않는데 정책 정목적으로 다만 환지받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매입한 채비지를 매각할 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당합니다. 공사경에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할 때는 대가받고. 동그라미 3번 지적경 개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도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법령을 정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래서 기억번이요. 요건 알아두셔야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토지 분할 등을 통한 토지 교환일 것 밑줄이었고 그 다음에 니은번 기억에 따라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예요?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 있잖아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토지 자, 경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되어 있습니다. 이쪽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이쪽 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토지 경계가 지금 삐뚤삐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 경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정하기로 했을 때 이쪽 토지 부분과 이쪽 토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갑과 을 토지 교환이 이루어질 때 이 교환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를 보세요. 색깔을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20%를 초과하면 그때는 양도로 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3번도 자세한 내용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 지문이 아직 안 나오고 나올 것 같은데 정이 안 나오고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81페이지 양가로 4번 소유권 환원, 양가로 5번 신탁 이건 다 나왔던 것들인데 양가로 4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이건 뭐 여러 번 또 시험에 나왔어요.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매매 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이돼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했는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을 거래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했는데 애초에 근데 무효 원인이 있었죠. 얘네들 사이에. 그래가지고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환원하는 경우예요. 소유권이 환원하는 이런 경우에 이럴 때 을에서 갑으로 이렇게 소유권 환원할 때 이때
잘못 온 거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대가 받고 이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의 경우는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돼요. 직접적인 대가 없이 이전하는 거니까 소유권 환원,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단 근데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진행된 경우는 이는 또 다른 양도에 해당한다. 지난 순환에도 우리 4월 달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말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했어요. 근데 잔금도 치렀어요.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 잔금도 치렀고. 그래서 갑에서 을로의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갑이 시간 좀 지나서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을한테 야, 을 내가 있잖아, 너한테 판 집 있잖아. 그거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오랫동안 살았던 집인데, 오랫동안 살았던 집인데, 요거 절로 참 카메라 이거 벗어날래나? 저 앞에가 여기 이쪽 가운데 집중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 그 옆으로 이거 그러니까 저 카메라를 저기 ENG 카메라 이렇게 들고 다니는 카메라로 방송국처럼 이런 거로 해야 된다니까. 그 정도 했다가 이렇게. 그래야지 제가 이쪽으로도 갔다가 하고 이쪽 분단으로도 가서 앞에서 얼굴을 가까이 보면서 네? 자 클로즈업 해가지고 바로 앞에서 강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지 카메라에 그 수강생분 얼굴하고 제 얼굴하고 마주 보면서 강의하는 것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절대 졸지 못할 건데 수업 시간 그죠 여러분들? 다들 힘내시고 자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럼 여성 수강생들이 너무 화장하는데 시간을 너무 뺏길려나? 자, 봅니다. 자, 갑에서 을로의 이전도 양도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근데 이 친구가 오더니 야, 우리 아버지가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너한테 판 거잖아. 근데 야, 너한테 팔고 나서 그날부터 그냥 아버지가 꿈에 보이는 것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팔지 말라는 계시 같다. 야, 우리 모르는 처지도 아닌데 없던 걸로 하자. 그래.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당사자 합의의 죄로요. 야, 그래. 소유권 이전합니다. 이때 요 을에서 갑으로 요 이전은 또 다른 양도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당사자 합의의 죄로 이전할 때는 이는 또 다른 양도에 해당한다. 뭐 이런 거예요. 한번 이해하시고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한 거고 2번은 한 번 정도 알아두시고 양가로 5번도 또 시험에 또 나왔던 것들입니다. 신탁이요. 명의신탁 포함해서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믿고 맡기는 것뿐이에요. 직접적인 대가 받고 사실상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실상 이전이 아니라 믿고 맡기는 것뿐이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박스 안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해지로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이요. 신탁, 거기 소유권 환원 제목에다가 여러분이 형광펜이나 볼펜으로 소유권 환원, 또 신탁.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또 형광펜을 줄고 꺼냈겠어. 하여튼 신탁, 소유권 환원 들어있으면, 지문 들어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 소유권 환원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박스 안에 보니까 기타 행도로 보지 않는 경우 판례와 통칙이요. 동그라미 1번이요. 명의신탁이 해지돼서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요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보면요. 신탁 들어있으면 하여튼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금방 말씀드렸고.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가 담보 사유 소멸로 환원된 경우요. 자, 양도담보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양도담보 같은 거. 갑에서 을로 자, 이렇게 여전히 갑이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요. 변제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만 이전됐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했다가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아요. 변제기에. 그러면 담보 사유가 소멸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됐던 것이 담보 사유 소멸로 채무 변제하면 담보 사유가 소멸돼서 다시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이렇게 환원합니다. 이때는 관념적으로 처분권 갔던 거 다시 온 거니까 일단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할 때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한다.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이때 이제 채무 충당한다는 것은 매각할 때요.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각할 때 이때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제3자에게 매각할 때는 이때는 이제 양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요 얘기. 처분권 갔던 거 양도담보된 자산이 채무불이행 등에서 변제 충당하는 것은 양도당하지만 담보사의 소멸로 돈 갚아서 다시 처분권 오는 것은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양도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겉모습은 양도지만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에이 무슨 한 입을 돕고 자라는 새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양도로 본다. 그 대관계 입증되는 경우라는 게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이전하거나 또 아니면 뭐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한다거나 등기등록을 위한 재산을 서로 교환한다거나 부부가 서로 부동산을 교환해요. 명의를. 그러면 공시가 되니까 다 드러나죠. 세금 다 내야 되니까 그때는 양도로 보는 거고요. 대관계 입증되면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는 항상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09번 테마 양도 및 취득식 있잖아요. 이것은 독립한 문제로 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독립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09번 별표시 조그맣게 하나만 하고요. 보겠습니다. 나오면 뭐 종합문제 속에서 주문안들 나오는 정도로.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 조그맣게 해도 돼. 조그맣게. 그렇다고 우리 너무 적잖아 그거는. 아 진짜. 그 거의 뭐 보이지도 않네. 아이고 좀 크게 해. 괜찮아. 아니 그렇다고 너무 막 이렇게 크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좀 이렇게. 자, 양도비 취득식인데 일단 오늘이요. 일단 잠깐 또 쉬었다가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